어제 오후 아이오와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47개의 화물칸이 장난감처럼 포개지면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징후범죄 규탄 걸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뉴욕 일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새벽 전철 운행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루시엘 월런스키 CDC 국장이 연속 인터뷰에 나서 지난주 개정안 지침이 광범위한 마스크 해제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중단됐던 송유관 가동을 재개했지만 동남부 지역의 휘발유 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6,864명, 사망자는 291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1,854명, 사망자는 39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269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662명, 사망자는 21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아이오와주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7개의 화물칸이 장난감처럼 포개지면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께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 시블리에서 비료를 실은 화물 열차가 철로로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에서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 화물칸들이 철로에서 벗어나 장난감처럼 포개졌습니다. 아이오와주 한 주민이 드론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고 현장 동영상을 보면 탈선한 열차들이 뒤엉키면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열차를 운행한 철도 운송회사 유니온 퍼시픽은 화물칸 약 47개가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칸 탈선에다 화재까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 주변에 주민 약 80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피했습니다. 시블리 소방당국 관계자는 탈선한 화물차에 비료와 질산 암모늄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는데 흔히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질산 암모늄은 대형 폭발로 연결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유니온 퍼시픽은 탈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시안에 대한 징후범죄를 규탄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걸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포스터 공모전과 전통 공연 등 문화 행사가 곁들어진 평화적인 행사를 통해 아시안 이민자들도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미국인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에서 열린 아시안 혐오범죄 규탄 대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뉴저지 한인회와 버겐 카운티 다양성 연합이 함께 주최한 행사입니다.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과 버겐 카운티와 각 타운의 정치인들, 그리고 주민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시안 혐오 범죄를 막을 수는 없고 그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안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와 함께 우리가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의 권익 신장과 우리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소리 내야 됩니다. 그것이 단상에 오른 앤디 킴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은 이민자의 아들이 연방 의원이 되기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차별과 싸워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I am proud to be an Asian American. I'm proud of our history. I am proud of our culture. I'm proud to be a son of immigrants, married to an immigrant who is now a United States congressman in the greatest state in this country that has given our families so much opportunity. And I want us to lift that up and think about how we can continue to fight this going forward, to be able to make sure that our kids and our grandkids are able to realize that opportunity that our fathers, our mothers, our grandmothers, our grandfathers came to this country to live out. 행사장에서는 한인회가 주최한 아시안 혐오범죄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참석자들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또 한국 전통의 부채춤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뉴욕주는 전체 주민의 51.8%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뉴욕 일화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새벽 전철 운행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 차원에서 모든 열차의 새벽 운행을 중단해왔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전철이 오늘부터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을 마친 MTA 전철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운영도 이어집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 맨하튼 펜스테이션, 그랜드 센트럴역, 브롱스 이스트 180가역, 브루클린 브로드웨이 정선에서 팝업 백신 접종센터 운영을 오는 22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주민들은 선물로 메트로카드 7일권을 받게 됩니다. 19일부터는 뉴욕 일원 트라이스테이트가 식당, 체육관, 매장, 종교활동 등 대부분의 실내 최대 수용인원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합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 풀리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온도 체크와 손 세정제 배치, 접촉 추적을 위한 정보 기록 등 기존의 방역 수칙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여전히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 시설만 남게 됩니다. 이 시설들은 여전히 실내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30%, 실외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33%로 제한됩니다. 지난 13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다소 갑작스러운 마스크 의무 해제 지침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연속 인터뷰에 나서고 광범위한 마스크 해제를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CDC가 섣불리 지침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폭스뉴스와 NBC 뉴스, ABC 뉴스, CNN 등 4개 방송사의 일요일 아침 뉴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최근 개정한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3일 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백신 접종자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CDC가 갑자기 마스크 해제 지침을 내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월런스키 국장은 폭스뉴스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백신을 접종하거나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은 지역사회는 마스크 착용 지침 유지를 고려하고 아직 접종받을 자격이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와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은 마스크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NBC 뉴스 미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허가한 게 아니라며 당신의 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에서는 우리는 광범위한 마스크 해제를 허가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이 이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안을 두고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방역 지침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여전히 팬데믹 한가운데 CDC가 내놓은 권고안을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17만 명이 가입한 전미 간호사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CDC의 마스크 착용 완화 권고안은 공중보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환자와 간호사, 일선에 있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방역 지침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며 여전히 우리는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고 이 와중에 CDC가 이런 권고안을 낸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이 2달 더 연장되는데도 CDC가 이런 권고안을 냈다며 부실한 방역은 간호사와 다른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미 간호사 노조는 특히 미국의 1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5천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CDC는 새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일일이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신속히 가려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CDC의 권고안에 따라 마스크 완화 정책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은 주법 등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월마트와 자회사인 회원제 창고형 할인업체 샘스클럽은 이날 최고 경영자 명의로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마스크 정책 변경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은 주법 등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18일부터 매장과 사무실, 기타 시설에서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더 많은 직원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금 인센티브와 마스크 없이 일할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단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과 구성원에 대해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도 같은 날 마스크 착용 규정이 없는 지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구성원과 고객에 대해 마스크나 안면 보호대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약국과 광학, 보청기 등 의료 부문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한편 타겟과 갭, 울트라뷰티 등 다른 주요 소매업체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가 미국 사회의 실패를 부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의 영향으로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건강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웹캐스트를 통해 애틀랜타의 에머리 대학 졸업생들에게 코로나19는 미국 사회의 실패를 부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해로운 용납할 수 없는 건강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파우티 소장은 소수그룹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는 필수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고혈압과 만성 폐질환,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의학적 조건 때문에 노출됐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여러 질환들 가운데 인종적 결정 요소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다면서 거의 모든 것은 일부 유색인종들이 태어날 때부터 적절한 식이요법이나 건강관리의 접근과 같은 우리 사회가 인종차별과 관련해 안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는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졸업생들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으로 중단됐던 송유관 가동을 지난 12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동남부 지역의 휘발유 부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해킹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송유관망을 지난 10일 재가동했지만 이틀간 광범위한 패닉에 따른 사재기가 이어지면서 동남부 지역 주유소들은 휘발유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실시간 주유소 정보 안내 회사 가스버디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 DC의 주유소 중 휘발유 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된 비율은 직전일 79%에서 88%로 증가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주에서 휘발유 공급 중단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주유소의 약 65%가 휘발유가 없는 상태고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는 거의 절반 가까운 주유소가 휘발유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휘발유 공급이 중단된 주유소 수치는 이전 16,200개에서 전날 14,144개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많은 미국인이 자동차 여행에 나서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거의 3달러 4센트로 올랐고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가스버디 측은 공급 중단이 발생한 대부분의 주와 지역은 계속 사재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상화까지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28명이 아쿠아일로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유혈 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 의원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리 부커, 에이미 블로버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 28명이 참여한 이스라엘 일대 즉각 휴전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추가적인 민간인 사망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진보파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민가정 출신인 러시다 털립 하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아파르테이트,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도 트위터에서 가자 지구의 대대적인 파괴는 부도덕하다며 연 약 40만 달러에 이르는 이스라엘 상대 군사 원조를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미국의 원조가 인권 유린을 지지한다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유혈 충돌 과정에서 중동 혈맹인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날로 늘고 지난 15일에는 가자 지구 내 언론사 입주 건물마저 이스라엘 군 당국의 공습을 받자 바이든 행정부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너미디어를 소유한 통신회사 AT&T가 케이블 TV 채널 사업자인 디스커버리를 총 430억 달러에 합병하고 스트리밍 시장에서 활로 모색에 나섭니다. 앞서 AT&T는 2018년 워너미디어의 전신인 타임워너를 인수하며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미디어 소비 행태가 케이블 TV 채널에서 스트리밍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병의 목적을 AT&T가 미디어 자산을 리얼리티 TV 제국인 디스커버리와 결합함으로써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3일 은행과 채권자가 채권 출심을 이유로 경기부양 지원금을 동결하거나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된 현금이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기부양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만큼 채권 출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4일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비상사태를 30일 재연장하면서도 다음 달 비상사태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주정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번이 15차 연장입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다음 달 주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이 마지막 비상사태 재연장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브롱스 지역 4곳에 새로운 메트로놀스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15억 8천 달러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지난 2014년 브롱스의 대중교통 이용 취약 지역에 뉴헤이븐 노선 메트로놀스역을 신설하는 펜스테이션 액세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7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브롱스 코앞시티역과 모리스팍, 뉴팍체스터, 펀치포인트역 등 4곳이 신설됩니다. 이들 지역의 역사가 신설되면서 맨하탄 통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